딥시크 이후의 투자 전략부터 바꿨단 말입니다. 관세 이후의 대응 전략도 바꿔야 되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뭔가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흐름은 하나가 뭐냐면 AI라는 메가 트렌드. 저는 사실 팔란티어를 많이 좋아합니다. 팔란티어. 조비도 있었고 뭐 유니티도 있었고 네. 그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 내가 제1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가 돼야지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엔비디아 애플 얘기했는데 다른 거를 볼 경우에 뭐 테슬라 좋습니다만 리스크를 약간 덜어낸다면 오히려 구글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오늘 나왔을 핵심은 더 잘난 놈은 따로 있다. 이랄까 더 관심이 가지고. 자, 앞서 얘기했던 기업들 외에도 다른 M7 기업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소송 이슈에 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아마존의 경우에 일부 승소를 하긴 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기업 분할까지 좀 강제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상황? 사실 뭐 제 빅테크 관련돼서는 반독점 이슈가 항상 뒤따르는 부분인데 계속 있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걱정은 제가 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법무팀이 할 일이다. 그렇죠. 대부분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반독점 관련 이슈 있어서 기업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 크게 충격만 줄 만한 상황은 발생 가능성이 좀 낮고 그것이 무서워서 빅테크를 투자 못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반독점 관련돼서 구글은 이제 3주 정도의 히어링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 갖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이지만은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세상 일이 요즘에 워낙 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구글 자체의 AI라든지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크롬이라는 그 검색 그거를 띄어낼 수밖에 없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러는 게 되잖아요. 네네. 띄어내게 되면은 누구는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다고 하지만은 일단 그런 결정이 나면은 주가는 일단 안 좋을 겁니다. 네. 현재의 주가 레벨, 밸류에이션이 얼마입니까? 한 17배 되나요? 얼마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낮은 밸류에이션 봤다고 보고요. 만약에 구글이 3, 4주 사이에 분리 브레이크업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게 브레이크업 될지 모르니까 주가가 지금 과거보다 낮은 상태로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 플러스 구글은 어쨌든 AI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는 90% 80%가 광고 수입이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안 좋으면 광고 수입이 안 좋아요. AI를 가지고 광고를 한 AI 오버뷰가 뭐지 6개월 사이에 구독사가 50%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무리 좋아도 지금 당연히 광고가 전체에서 떨어지면 AI가 보탬이 되는 게 100에다가 20을 보태는데 100 자체가 흔들리면은 주가는 빠지지 않듯 올라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야말로 아까 앞서는 하시는 엔비디아나 애플하고 달리 길게 보고 브레이크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은 어느 시점 지금부터 좀 더 빠지면은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빠지면 또 기회를 제공할 수 근데 거기에 이제 3주 사이에 결정이 일단 나는 거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코스닥에 무슨 상폐되는 이런 주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브레이크업 된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50% 빠지고 이런 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저번에 아까 엔비디아 애플 얘기했는데 다른 거를 볼 경우에 여기 내에서 뭐 테슬라 좋습니다만 리스크를 약간 덜어낸다면은 오히려 구글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나왔을 핵심은 더 잘난 놈은 따로 있다. SAP,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일라일리, 월마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M7에 안 들어가지만 그 급 이상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이런 주식들은요.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가도 내려갈 때 덜 빠집니다. 관세만 해결도 날아간다 했을 때는 셉, 팔란티아, 일라이리, 월마트보다는 우리가 앞전에 얘기한 이런 종목들이 더 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적절한 레벨에서의 믹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종목들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M7을 대체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중국 대표 기술주들을 총망라해서 뭐 세라픽 10 이란 용어도 나오고 있고 이 배트맨이라는 이제 이름 자체가 좀 매력적인데 이 해당 기업들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니셜인데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을 묶어서 미국 주식의 이제 성장 주도주가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5,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테마로 해서 이런 워딩도 시장에서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M7, 요 중심의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중소형 기술주 등이 부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M7 외에 어떤 기업들이 좀 기술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네네. 아까 셉이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셉은 더 안정적인 회사고 네. 고점 대비 5%밖에 안 빠졌습니다. 사실은요. 변동도 별로 없어요. 팔란티어는 완전히 독점 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밸류가 달라지는 거죠. 테슬라하고 팔란티어는 완전히 그 약간 다릅니다. 밸류에이션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테크놀로지 와이즈 하면은 셉이랄까 팔란티아가 더 관심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브레이크업 이슈만 없다 그러면은 경제가 완전히 침체해서 나락으로 가지 않으면 구글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느 시점에 눈에 들어오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은 종목 더 작은 종목은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고 이미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고점을 내려온 거에 한 40% 반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지금 사실 수 있는 종목들이 너저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정도가 제 눈에는 보이고 만약에 미국이 더 간다면은 사실은 이게 마무리가 잘 되면은 오히려 중국 쪽의 주식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배트맨 할 때 중국의 배트는 BID라든지 이런 주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A가 알리바바 있고 그쵸. T가 텐센트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샤오미가 안 들어갔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미국과 중국과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7 외에 기술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또 후발주자, 강자 좀 있을까요? 그 서학개미분들의 M7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23년, 24년도에 주요했고 많은 수익을 주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의 고민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만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25년도의 미장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차원에서는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 비중이 높은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애매한 거죠. 딥시크 등장 이후에 AI 생태계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는 AI 인프라,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AI 전력 쪽이 굉장히 주요했다면 딥시크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좀 낮아지고 어떤 단계가 빨라졌다는 거죠. 앞당겨져서 AI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쪽이 좀 더 당겨졌다. 예, 그것이 시장에 확인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것이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M7 중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겹치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을 하는 부분이 지금도 여실히 확인되고 반등 모멘텀이 역시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한데 바이오 자체가 금리랑 굉장히 민감한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분야다. 그리고 시장 약세장에서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전혀 밸류를 못 주는데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찾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템프스 AI라든가 리커전 그리고 나테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템프스 AI 같은 경우는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낸시 펠로시가 찍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리커전은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기업이고 알려져 있고요. 나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하실 텐데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1위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좀 가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테라 같은 경우는 꺾이지도 않았고요. 나머지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오 테크 쪽이 새로 분위기를 잡는다 그러면 해당하는 기업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M7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팔란티어가 그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테크 기업들 중에 후보군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보면 브로드컴, TSMC, 넷플릭스, 오라클, 세일즈포스 정도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기업들이 M7보다 더 좋으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저도 아직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M7에 누가 새로 들어오는 것보단 M7 안에서 순위 경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랑 애플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주가가 안 좋았는데 후반부에는 치고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M7이라는 일종의 업력이 확인된 기업들에 있어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수익 구조도 탄탄한 기업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생존 능력은 더 배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어떤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위상은 크게 반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주가 수익률 차원에서는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은 그쪽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공고한 M7의 생태계는 쉽게 균열되거나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대장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뭐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렇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당장 매수 전략,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우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25년이 될 때 25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포트를 짜게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딥시크가 터져가지고 딥시크 이후의 투자 전략을 또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 또 관세가 터져가지고 관세 이후의 대응 전략 또 바꿔야 되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계속 뭔가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흐름은 하나가 뭐냐면 AI라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 트렌드는 어쨌든 간에 관세로 인해서 좀 주춤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는 방향은 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의 포트의 기준은 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경감된다 하더라도 관세가 없는 시기가 아니라 관세가 있는 시기거든요. 즉 보편 관세 10%는 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관세 회피주를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세 회피주. 예. 관세 회피주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안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 뭐 메타라든가 뭐 이번 넷플릭스 같은 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 의외로 좋은 테크 업종이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예, 보안. 지금 국내에도 이제 보안 이슈가 터졌죠. 네. AI가 고도화될수록 사이버 보안에 많은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일선은 깨지 않고 50일선 위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크게 대형주가 한 3군데가 있는데 종목 말씀드릴게요. 예.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포티넷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차트 보시게 되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모멘텀이 보시는데 살아있는. 그게 이 사이버 보안 영역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회피주는 항상 우리가 포트에 좀 담아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중소형주를 얘기 드리게 되면 역시 트럼프 트레이딩주 관세 이슈가 터지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해서 움직였던 이 혁신주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수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종목 리스트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관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느냐?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같이 신규로 같이 안 잡힙니다. 예, 왜냐하면 관세가 아직 확실히 부과된 것이 아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실제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예상도 어려운 게요. 어디가 부과되고 어떻게 부과할지 어느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흥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예, 관세 수혜주는 아직은 잡히지 않지만 추후에는 관세 회피주를 가져가다가 관세 수혜주도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미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인 거죠. 뭐 M7 서학개미 분들 아직 꼭 붙잡고 계시고 타점을 잡아볼까 전략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겠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장의 또 수급이나 매크로 상황을 제끼고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사업 구조의 완벽성이 흔히 말해서 완벽에 가까운 완벽 자산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M7만 올라가는 즉 모든 글로벌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가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지금 봅니다. 근데 그 소화 과정을 지수 조정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M7의 어떤 가격 매력도 이전 같은 수익을 주긴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처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국내 어떤 종목보다도 아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한 질문만 더 드린다면은 지금 탑픽 종목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만약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셉입니다. 셉, SAP고요. 네. SAP라는 단어가 영어로 안 좋은 뜻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되게 때리는 거니까. 네. 근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구글 브레이크업 아니면 구글 넣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중국의 테크 한 2종목 이렇게 4가지 종목. 이렇게 중국의 저는 테크 보고 있습니다. 기업까지. 네, 둘. 4개. 네. 근데 오늘 사실 우리 부장님께서 뭐 M7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중소형 기술주, 또 관세 관련된 종목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픽으로 네. 좀 손꼽을 만한 종목 좀 네. 있을까요? 이건 사실 뭐 겹치긴 하는데 저는 사실 팔란티어를 많이 좋아합니다.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를 굉장히 초기에 발굴하기도 했고 이게 텐베거 후보군이었거든요. 사실 텐베거 후보군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조비도 있었고 뭐 유니티도 있었고 네. 그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 내가 10배를 가야지, 내가 제1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가 돼야지라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템페이커 기업들이 어떤 미래 성장성을 너무 보다 보니까 적자 상태 유지가 되면서 실적은 좀 찍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재무 관리나 이런 성장성을 꾸준히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유망이 있는 부분인 거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AI에 있어서 가장 뒷단, 즉 서비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죠. 물론 밸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세 자릿수 이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겠지만 시장의 주도주라는 걸 얘기했을 때 현재 주도주는 팔란티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2의 팔란티어를 찾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란티어.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보고 계실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팔란티어, 엔비디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하나증권 김호균 부장 두 분과 함께 위기와 기회, 양극단에 놓인 M7, 그와 관련된 패권 전쟁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저희 미장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